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같이 처음에 알아볼 건 뭐냐? 먼저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했을 때, 어떤 문장, 말을 입력을 했을 때 이걸 이제 컴퓨터가 처리하게끔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건 뭐냐면은 이 문장의 어떤 구성 요소들, 어떤 단어들, 이런 단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 단어의 기본 연산. 첫 번째로 우리가 해볼 거, 예, 단어 또는 자연어의 기본 연산. 기본 연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연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 이 문장을, 이 컴퓨터가 이 텍스트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잘라줘야 돼요. 어떤 문장을 딱 받아들였을 때, 얘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토막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그거를 형태소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해줘야 될 거. 두 번째, 형태소 분석을 해줘야 된다. 형태소 분석 작업을 해줄 거다. 이 작업을 이제 해줄 거고요. 그리고 형태소 분석을 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떤 작업도 해줄 거냐. 개체명 인식이라는 걸 해줄 겁니다. 개체명 인식. 개체명 인식. 이 세 가지. 우리가 처음 기본적으로 한번 해볼 거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문장에 발생되는 어떤 단어들, 어떤 말들, 자연어들을 어떻게 기본적인 연산을 진행을 해줄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형태소. 말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형태로 잘라줘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 그리고 이제 개체명 인식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명사에 대해서 이 명사가 사람이냐, 조직이냐, 장소냐, 이런 것들을 구분지어서 문장의 맥락을 이해해주는 작업들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볼 거는 뭐냐? 가장 첫 번째 해볼 거는 이 단어, 자연어의 기본적인 연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피터 노트북 프로그램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실행을 시켜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워킹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새로운 파이썬 스크립트를 하나 오픈해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폴더 하나 새로 만들어주고요. 언타이틀 폴더. 여기서 파이썬 파일 하나 오픈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첫 번째 NLP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자연어의 연산, NLP 자연어의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자연어의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의 기본적인 연산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edit distance라고 하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두 개의 단어가 얼마나 다른지 숫자로 나타낸 척도를 edit distan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고양이, 캣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햇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고양이라는 단어고 얘는 모자라는 단어죠. 근데 이 두 단어를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것만 달라요? 우리 맨 앞에 오는 첫 번째 스펠링만 다르죠. C랑 H만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캣과 햇의 edit distance는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단어가 얼마나 다른지, 두 단어가 얼마나 다르냐, 문장이 얼마나 다르냐, 이런 것들을 숫자로 나타낸 척도를 edit distance라고 불러요. 어떤 단어의 유사성을 파악할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 NLT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같이 가져와서 써보도록 할게요. NLTK라고 부르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가져와서 써보자. NLTK. 우리 NLT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여기에 메이트리시스라고 하는 모듈 안에 edit distance라고 하는 이 모듈을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NLTK는 뭐냐면은 Natural Language Toolkit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예요. Natural Language Toolkit이라고 부르는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NLTK 요렇게. 그래서 이 자연어 처리에 관련된 함수들이 다 모여져 있는 라이브러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쉽게도 이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영어를 처리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영어의 기호 및 통계 기반의 자연어 처리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메이트리시스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edit distance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간단해요. 이렇게 우리 edit distance라고 하는 모듈을 가져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 위에서 썼던 것처럼 캣이랑 햇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나와요?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짠하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단어의 차이는 한 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유사성 같은 것들을 파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 때 수능 공부하면서 외웠던 단어 중에 굉장히 헷갈렸던 단어 컨솔이라고 하는 단어와 카운셀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유사한 단어들도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단어들이 다른지 N이랑 U랑 다르고 여기 E랑 O랑 다르고 뒤에 L이랑 E랑 다르고 이런 것들을 세서 이 단어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나타내주는 연산을 edit distance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 자연어를 처리하는 연산을 이렇게 처음에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있냐? 두 번째로 스티밍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어요. 스티밍. 이건 이제 어떤 연산 기법이냐면은 어간을 추출하는 연산 기법입니다. 단어의 본래 형태로 어간을 추출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단어의 본래 형태로 추출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go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go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을 우리가 찾아보면 뭐예요? go라고 하는 동사가 원형인 거죠. 아니면 우리 컴퓨터는 뭐예요? 계산하다. 컴퓨트의 명사 형태죠. 그렇죠? 컴퓨트. 여기에 명사 형태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단어의 원형들이 각각 존재해요. 이런 원형들을 추출해주는 작업. 그거를 이제 스티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의도 같은 것들을 파악할 때 처리하는 작업, 스티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걸 써주느냐, 어떤 함수를 써주느냐 똑같아요. NLTK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스템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서 우리가 포터 스티머라고 하는 모듈을 불러올 겁니다. 여기에 이 단어들의 사용된 문장의 원형들을 파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포터 스티머라고 하는 모듈을 하나의 객체로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PST라고 하는 객체로 선언을 해서 이 PST 객체 안에 스템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 썼던 이 컴퓨터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컴퓨터를 탁 하고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컴퓨트라고 하는 컴퓨트 계산하다 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going도 한번 해볼까요? 위에서 썼던 예제 스템 해가지고 going 하면은 go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형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 이 자연어 처리를 할 때 있어서 이 어떤 어떤 명사라든지 아니면 동사 같은 데에다가 조사나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문장의 기능을 더 이제 디테일하게 수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 단어들의 원형을 파악해서 문장의 어떤 의도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기법을 스태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연산 기법이 있느냐. 세 번째로는 레메티제이션이라고 해서 레메티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문장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 단어의 표제어를 찾는 작업입니다. 표제어라는 건 뭐냐? 표제어라고 하는 거는 사전에 올라가 있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의 기본형을 표제어라고 불러요. 표제어를 찾아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티밍이랑 비슷한 거죠. 단어의 본래 형태로 의미를 추출하는 것과 비슷하게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바탕으로 원래 의미를 찾아주는 작업을 레메티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레메티제이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표제어도 우리 NLTK에 있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쓸 거예요. NLTK 모듈을 쓸 거고, 여기에 우리 스태밍이랑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스템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서 wordnet limitator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와서 사용을 할 겁니다. 얘를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표제어를 찾으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쫙 올려져 있는 사전이 필요해요. 사전. 딕셔너리가 필요합니다. 단어들의 원형이 들어가 있는 사전이 필요해요. 그걸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우리가 NLTK도 따로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은 뭐냐, 다운로드를 받아요. 뭘 다운로드 받느냐, 이 표제어들, 영어에서 사용되는 표제어들이 모여있는 단어집을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워드넷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이 들어있는 사전을 호출을 해줄 겁니다. 단어의 원형이 들어있는 사전을 호출을 해준다. 그럼 이제 이 워드넷이라고 하는 단어 딕셔너리가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이 딕셔너리로부터 이 표제어를, 원형을 복원해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우리 요렇게 이 워드넷 레미테이저를 객체로 하나 선언을 해볼게요. 객체로 선언을 해주고, 이 객체 뒤에다가 레메티스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여기에 우리 먹다, 여기에 이제 동사 형태,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 여기에 원형을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영어에는 뭐 현재 진행형도 있고, 그쵸? 과거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제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 시제의 원형 같은 것들을 찾을 때 레메테이제이션 작업을 진행을 해주면은 원형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원형들, 동사의 원형들. 하나 또 써볼까요? 우리 비동사 is 한번 써볼까요? is. 그러니까 여기 이 함수를 쓸 때는 내가 확인하고 싶은 어떤 단어가 나오고 뒤에 POS라고 해가지고 어떤 품사를 쓰느냐, 어떤 품사이냐,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이 단어가 어떤 품사냐, 이런 걸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우리 이 사전 안에서 워드넷이라고 하는 사전 안을 찾아 들어가서 이 is의 원형인 비동사를 이렇게 찾아서 가져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R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얘도 원형은 비동사죠? 그쵸? 이렇게 찾아주는 것들. 이렇게 찾아주는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른다? 우리 레미티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표제어 추출이라고 불러요. 요렇게 세 가지 형태의 연산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의 기본 연산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우리 edit distance. 두 번째 stemming. 그리고 세 번째 레메티제이션. 이 세 가지 형태의 자연어 처리의 기본적인 연산 기법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탕으로 우리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의 원형을 파악하고 그 원형의 어떤 이제 품사 같은 것들을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이 자연어 데이터를 분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자연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문장을 딱 받아들였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 네.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은 뭐냐? Part of Speech. POS라고 불러요. 형태소. Part of Speech. 즉 말의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불러요. 형태소. Part of Speech. 우리가 말에서 가장 작은 단위.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라고 했을 때 나는이라고 하는 글자, 고양이라고 하는 글자, 그리고 좋아해라고 하는 글자, 이 세 가지 단어로 나눌 수가 있겠죠. 나랑 는이라고 하는 글자를 또 나눌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세 개의 뭉탱이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장에 어떤 들어온 단어들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나눠주는 작업인 형태소 분석, 모포로지컬 애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모포로지컬 애널리시스, 형태소 분석, 모포로지컬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형태소 분석이라는 걸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형태소라고 하는 건 뭐다?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형태소 분석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거냐면은 문장의 최소 단위, 즉 형태소 단위로 문장을 쪼개요. 품사를 부착해주는 작업을 통틀어서 형태소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말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말을 나눠준과 동시에 어떤 것도 해주냐, 얘가 명사냐, 동사냐, 형용사냐, 이런 것도 부착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태소 분석은 두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자르는 토크나이징 단계, 토크나이징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 잘려진 문장이 어떤 품사인지 품사를 부착해주는 태깅 단계의 두 가지 작업으로 수행이 됩니다. 토크나이징과 태깅. 그래서 토크나이징은 뭐다? 텍스트에 대해서 특정 단위로 문장을 나누는 것. 이걸 이제 토크나이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해줘요? 태깅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준다고 했었죠? 태깅은 잘려진, 나눠진 형태소에 품사를 부착하는 작업을 태깅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요. 그리고 토크나이징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절 단위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단어 단위로 문장을 분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word separation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두 번째, 문장 단위로 얘를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문장 분리. 문장은 뭐예요? sentence separation.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단 단위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먼저 어떤 작업을 해줘야 돼요? 문장 단위로 데이터를 먼저 분류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장에 단어들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단어 단위로 이렇게 잘라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 작업을 토크나이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려진 단어들에 대해서 품사가 동사냐, 형용사냐, 명사냐 이런 것들을 부착해주는 태깅이라고 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은 한 가지를 더 해줘요. 어떤 작업을 해주느냐? 바로 개체명 인식이라고 하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개체명 인식. 영어로는 Named Entity Recognition 이라고 불러요. Named Entity Recognition.
그래서 NER이라고 부릅니다. NER. 이건 뭐냐? 우리가 태깅을 해서 이제 명사냐, 동사냐, 형용사냐 이런 게 구분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은 특정 명사에 대해서 명사들만 모아가지고 특정 명사에 대해 이 명사가 사람이냐, 조직이냐, 아니면은 장소냐, 뭐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붙여주는 작업을 해줘요. 사람이냐, 조직이냐, 장소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고 동의어를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개체명 인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볼 거 뭐예요?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토크나이징, 뭐 어떤 문장이나 문단을 어절이나 문장 단위로 자르고 그리고 형태소를 부착을 해서 명사들만 뽑아서 개체명을 인식해주는 작업을 한번 같이 해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 중에 하나예요. 모포로지컬 애널리시스, 형태소 분석.